오늘은 어쩌든 간에 수원이 끝나고 이제 수투를 약 2달 동안, 지금 오늘이 10월 26일인가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수투 수업을 계속 들은 날 계속 할 거고, 계속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름을 제가 이제 자꾸 바꾸긴 한데, 근데 이제 저 유저 이름을 치면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문학으로 치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투를 할 건데, 이 수투가 끝나면 이제 확통만 하면은, 확통만 하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확통은 계속 우리가 얽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순열과 조합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확통에서는 뭐 중복순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복조합, 그 다음에 뭐 확률통계 이렇게 배워서 뭐 시험을 보는 건데, 어쩌면 수원하고 수투만 배우게 되면 이 확통은 생각보다도 아주 쉽게 거의 한 2달 정도면 끝낼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수투죠. 이 수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수투는 첫 번째 극한이다라고 한 게 나와요. 극한.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그러니까 이 극이 폴라예요. 폴라. 남극, 북극, 이런 폴라. 한은 끝한자예요. 끝한자. 그러니까 어디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끝까지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이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없어.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연속이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말의 뜻이에요. 연속성.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미분을 배우게 되고, 네 번째는 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이 수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당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함수라는 말의 뜻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당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안 배웁니까? 아니,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도 해요. 근데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ax 더하기 b분의 뭐가 돼? cx 더하기 d. 그래서 이 분모 자체가 당함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자도 당함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루트 뭐 ax 더하기 b 이런 것을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이 무리함수는 루트 하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항상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자, 어쩌든 간에 우리가 배워주는 것은 바로 이거에 대한 바로 극한, 연속성, 미분, 적분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의 x성 뭐지? 지수함수. 로그 a의 x성 뭐지? 로그 함수. 그 다음 뭐가 돼? sin x 삼각함수. 이런 것에 대한 뭐한다? 극한, 연속성,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것에 대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 수학에서는 미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을 당연히 알게 되면 수원도 알게 되고 수투도 알게 되고 미적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때는 오로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만 선택을 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대학 본고사가 있으면 해야 될 거고 본고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극한. 내가 극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끝까지 가본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한을 이제 내가 정해놓는데 다가선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어디로 다가서냐 이 말의 뜻이에요. 다가선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바운더리 이 경계가 x가 a라고 가정을 해봐 볼게요. 그러면 어떤 x가 a로 다가서는 경우는 a보다 왼쪽에서 다가서는 경우도 있고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다가설 때도 있어요. 이해돼요?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이 리미트가 다가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뭘로? a로 다가선다. a보다 왼쪽에서 a로 다가선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의 뜻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선다. a보다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a로.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다가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x가 a로 다가서는데 a보다 왼쪽에서 다가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자. 이게 y는 fx라고 칠게.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5가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x가 a로 자, 이렇게 a로 다가서는데 a보다 왼쪽에서 a로 다가섰을 때 지금 누구를 지금 따지고 싶은 거냐면, 그래, x가 이렇게 다가서는데 누가? y의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y의 값은 어디로 다가서고 있니? x가 a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a로 다가서는데 y의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지. 어디로? 3으로.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리미트 뭐라고? x가 a로 다가서는데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서고 있어. 그럴 때 y의 값은 어디로 다가서냐 이 말이에요. x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y는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어디로? 5로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5다. 좌극한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y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가, 그러니까 정역이 그렇게 다가서고 있을 때 그래프는, 즉 y의 그림은, 위아래의 그림은 어디로 다가서고 있는가 이 말의 뜻이라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봐봐. 자, 이거 x가 이 말의 뜻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무한대.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무한대. 그럼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이 잘 다가서지 않잖아요. 무한대? 무한대가 뭐야? 무한대는 이런 것을 말해요.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더 센 게 양자컴퓨터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 전 세계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양자컴퓨터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 양자컴퓨터가 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숫자가 무한대예요. 양자컴퓨터가 하루에 얼마나 큰 수를 계산하겠어요. 1, 2, 3, 4, 5, 7 끝까지 세는데 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세도 셀 수 없는 숫자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숫자다. 그러니까 무한대는 뭐다? 진행형이다. 우주가 팽창하듯이 계속 커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숫자. 우주선이 우주를 발사했어. 계속 가고 있는 그 진행형. 그러니까 봐봐. 아무리 이 새끼가 빨리 가도 현재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 새끼는 조금이라도 갈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 가면 조금이라도 더 갈 거 아니야. 끝까지 가도 쫓아잡을 수 없는 숫자. 이런 숫자가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무한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숫자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소리예요.
자, 어떤 상수가 있어. 얘를 무한대로 나누면 뭐가 될까? 자, 예를 들어 1이 있어. 10, 100분의 10, 100분의 1, 1000분의 10의 3성분의 1, 10의 4성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얘는 뭐가 돼? 0.1, 0.01, 0.001, 0.001, 0.00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인간돼요.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은 0이 아니죠. 이런 숫자는 뭐라고 하냐면 무한소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무한소. 무한대로 작아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작아지고 있다. 소. 그러니까 크기가 어디요? 0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다. 근데 끝까지 간다. 0으로 끝까지 다가. 그러니까 그게 0이다. 하지만 0이 아니다.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무한소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무한대분의 이 상수가 어떤 상수,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마이너스 10억이든 이걸 무한대로 나눠주면 다 무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무한소분의 우리가 극한에서 쓰는 건 다 이건 무한소라는 개념이야. 분모가 0이면 그런 수학은 존재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상수다.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자,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이건 점점 커지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인 뜻이에요.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더라. 그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이 두 개만 기억해도 거의 다 기억한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어떤 상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나누면 제로가 된다. 네. 근데 그 제로는 무한소 제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있어. 얘를 무한소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이면 얘는 다 무한대고 물론 이 상수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고 이 상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왜냐하면 부호가 서로 반대면. 근데 이 무한수도 우극한 무한수가 있고 자극한 무한수가 있어. 근데 어쩌든 간에 이제 이 부호가 서로 똑같으면 이렇게 되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먼저 나머지 것들은 아주 짜잘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냐고. 자, 0 대입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4 대입하면 4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2, 3분의 1 대입하면 3.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돼요.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된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다가선다고? 0으로 거의 다가선다고. 무한대는 상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무한소 0으로 다가서면 뭐가 된다고?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뭐가 돼? 답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 놈의 그림인데 실제 이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다가서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서면 y의 값은 0으로 다가서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 말을 쓰라고.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다가선다. 그러면 이게 0으로 다가서라? 그럼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뭐가 돼?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림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라 이 말을 뜻이야 결국.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극한, 자극한, 우극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자극한. 이 A보다 왼쪽에서 다가서니까 자극한, 오른쪽에 다가서면 우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말 잘 들어.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다. 그럼 어쩔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냐? 자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일치할 때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놈이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리미트 x가 a로 다가서는데 좌극한의 값은 있니? 예. 당연하죠. 있죠. 이렇게 다가서니까 이 새끼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 얼마니? 3. 리미트 x가 a로 다가서는데 우극한의 결과는 존재하니? 3. 그래, a는 3이야. 네. 그러면 이 값이 서로 똑같니? 예.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니? 네. 그래,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자, FA는 얼마니? 3. 예? A의 대응되는 값이 얼마냐고? 아니 5잖아요. 5. A의 대응되는 값은 5라고. 네. 그러니까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얘는 지금 뭐야?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이지. 네.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달라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극한값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다가섰을 때 네 값이 얼마냐 이런 소리야. 다가섰을 때 값이. 확정적인 값이 아니란 말이야. 3일 때 A일 때 확정적인 값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지금 누구의 값을 말하고 함수값 FA의 값을 말하는 거고 이건 A로 다가섰을 때의 값을 말해. 그러면 극한값은 누굴 말해? 다가서는 값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다가서는 값이 뭐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뭐하면 일치하면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함수값은 뭐가 되고 5가 되고 이 값이 서로 달라도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여기에서는 좌극한은 얼마냐? 3. 이건 맞는 말이지. 왜? 이걸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말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일치할 때만 A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좌극한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얘 맞아요. 우극한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네 극한값도 존재한 거야. 뭐? 5.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해. 예. 그런데 A라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말 안 해줬잖아. 네.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일치할 때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건 함수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말을 이해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봐 볼게요. 아까 내가 이거 두 가지만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배워야지 뭐. 그러면 선생님 0분의 0꼴이 나오면 그러니까 무한소꼴이 나오면 답은 존재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예,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한다? 인수분해를 해서 0분의 0꼴을 소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뭐하라? 처음에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나갔었을 때 x 빼기 3분의 x 더하기 얼마? 5
그 다음에 x 빼기 3, x 플러스 2.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쫙 펼쳐져 있겠지. 그래서 내가 뭘 했다는 소리니? 인수분해를 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3을 대입할 수 있어? 대입 못해. 왜? 이것도 0이고 얘도 0꼴이니까. 네. 선생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답은 얼마야? 0분의, 여기는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니 도대체? 0분의 상수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답이 되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한대가 답이니까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답은? 상수분의 0. 그러니까 뭐가 돼 답은? 0이지 이놈아. 분자가 0이 되버리면 항상 답은 0이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답은 0이야. 아, 그 0 몰라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좀 풀겠어? 그런 내용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상수분의 0꼴이면 그냥 보면 답은 0이지. 뭐 볼 게 뭐 있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0분의 0꼴이 됐을 때. 원래는 이제 식이 쫙 나와 있고 쫙 나와 있어서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0분의 우리가 3을 갖다 대입했더니 0이 되고 그 밑에 분자도 0임을 확인하면 뭘 하라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쳐. 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0분의 0꼴을 소거를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대입해도 괜찮아. 왜? 분모를 0이 되게 한 꼴을 없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입해주면 정답 뭐가 돼? 8분의 얼마? 5.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먼저 대입을 해서 분모도 0, 분자도 0꼴.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이면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면 뭐 제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상수분의 제로꼴이면 제로가 될 꼴이고 네. 그건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입을 했더니 0분의 0꼴이 나와버렸어. 그럼 뭐 하라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0분의 0꼴을 소구한 다음에 대입해도 괜찮아. 왜? 분모를 0이 되게 한 꼴을 소구했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예. 두 번째는 자 무리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분모를 대입했는데 0분의 0꼴인데 분모가 무리식으로 돼 있어. 그럼 뭘 해주면 돼? 유리화를 해주면 돼. 뭘 해주면 돼? 유리화. 뭐 유리화는 되게 쉽잖아요. 뭐 해주면 돼? 합차 공식으로 분자분의 곱하기를 해주면 되죠. 네. 유리화. 세 번째는 통분을 해도 0분의 0꼴이 소거가 되는 꼴이 될 때가 있어요. 뭘 해줄 때? 통분. 분모를 통분시켜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피탈의 정리를 써주면 돼요. 첫 보안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지? 네. 이 로피탈의 정리는 미분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0분의 0꼴이 많다. 그럼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게 뭐 하라는 소리니? 미분하라 이런 소리. 미분하라. 근데 미분하라고 하는 건 수에서 되게 중요한 형태가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꼴이 될 때가 있냐면 때로는 이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될 때가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서는데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이 있다. 네. 갖다 대니까 무한대 더하기 3, 무한대 더하기 3이 얼마니? 0. 무한대 더하기 3인데? 무한대에다 3을 더하면 얼마니? 무한대. 무한대지. 이거 네. 3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한대 곱하기 100. 무슨 의미가 있어? 무한대지.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거 대입해주니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예. 그런데 분자가 분모보다 제곱만큼 커지는 거야.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더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 솔루션 푸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바로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분자분에 똑같이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x가 무한대지.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 차수는 뭐야? x지.
그러니까 분자분에 똑같이 x분의 1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분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분모를 보는 거예요. 분모. 네. 분자분에 똑같이 얼마를 곱하기 한다고? x분의 1을 곱하기 하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1 더하기 x분의 3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3이 되고 x분의 1이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자, 그래서 얘를 무한대변의 상수분은 뭐가 된다 그랬지? 여기 있잖아. 무한대변의 상수는 뭐가 된다 그랬지? 0이요. 0.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분의 무한대로 채워주면 마이너스 2 무한대 더하기 3이야. 그걸 1로 나누는 거야. 네. 마이너스 2 무한대 더하기 3은 얼마일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은 무한대를 나 지금 문제 어떻게 표현했어?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면 된다고. 네. 항상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한번 시켜볼게요. 예. 되게 쉬워요. 내가 선생님 말만 똑바로 들으면요, 진짜 수토는 누워서 떡 먹깁니다. 뭔 개소리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진짜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예. 자, 이거 무한대를 가게 해줬더니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플러스 3 무한대 더하기 1이야. 무한대 제곱에서 얘네들은 세 마리 피지. 얘는 제곱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으로 작아지면 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뭐가 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꼴이란 말이죠. 일단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에요. 뭐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내가 알게 뭐야. 일단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지?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는. 분모의 최고 차수가 얼마니? 무한대 제곱. x의 제곱이지. X의 그러니까 x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하는. 뭘 곱하기 하라고? x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x분의 얼마? 3. 여기는 x의 제곱분의 1. 다시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4. 여기는 x분의 2. 여기는 x의 제곱분의 5.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시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한대로 상수는 뭐라고? 0. 0. 얘 0, 얘 0, 얘 0, 얘 0.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3.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다시 한 번만 더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선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분의 뭐가 돼? 3x 더하기 4가 있다. 자,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말이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내가 문제 어떻게 풀어냈어? 항상 문제 풀면 동일하다니까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면 된다. 그래서 분자는 똑같이 얼마 곱하기 해줘? x 제곱분의 1. x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하면 돼요. x의 제곱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 주니까 뭐가 돼? 1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의 제곱분의 얼마? 5분의 x분의 얼마? 3 더하기 x의 제곱분의 얼마? 1. 리미트 x는 어디로? 무한대로 나가서 씌우겠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로 상수는 뭐라고? 0. 0. 무한대로 상수, 무한대로 다 이게 0이네? 답은 0. 문제 풀기 되게 쉽지 않아? 네. 꼴이 돼 있을 때 이런 꼴이 되면은 항상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쉬운 건 뭔지 아세요? 봐보세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으면 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게 부호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 다음에 분자분의 차수가 동일하니까 답은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 돼요. 답은 마이너스 4예요. 오.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면 상수니까 답은 항상 제로가 돼요. 이게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다 똑같단 말이야. 항상 그런 원칙을 따라요. 그런데 그 문제 푸는 방식은 이렇다고. 항상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시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솔루션 방법이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를 꼭 뭔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뭔가가 생각이 났다 하면서 안 납니다. 일단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5번째. 자, 무한대 빼기 얼마? 뭐 숫자. 이런 건 다 뭐라고? 무한대? 무한대라고. 무한대 곱하기 숫자. 이것도 다 무한대라니까? 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무한대를 상수로 나눴다. 자, 상수로 나눴다. 이것도 뭐가 돼? 무한. 그렇지, 무한대가 되지. 네. 아니, 무한대 너무 큰 수로 아무리 큰 수로 나눠봤자 이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네. 무한대다 루트를 씌웠어. 아, 그래도 무한대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네. 무한대를 제곱했어. 무한대라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대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남아있지. 이런 것들. 갖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3 무한대 이런 식이잖아.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얼마? 3x 더하기 1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가시오.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꼴일 거란 말이지.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최고차항을 밖으로 끄집어내줘요. 그러니까 x제곱을 끄집어내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x분의 3. 여기는 x의 제곱분의 1.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가시오. 이런 소리야. 무한대로 상수는 뭐라고? 0. 무한대로 상수는 뭐라고? 0.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만 의미가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를 계속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뭔지가 생각이 났는데,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별로 이상하지 않지 나한테는. 왜 이것을 그럼 이 리미트를 이렇게 리미트를 지금 분배 법칙을 지금 하는 걸로 내가 지금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원칙이 아니 이게 분배 법칙이 됐지 안 됐지 그런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성질이 있음을 알고 지금 너는 문제를 푼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아 저는 당연히 있음을 알고 문제를 푼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리미트의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리미트의 성질이. 그래서 이 리미트의 성질이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리미트의 성질은 뭐하고도 똑같냐면 미분의 성질하고 극한의 성질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의 성질하고 미분의 성질하고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성질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증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너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증명은 대학 가서 증명을 합니다. 이것을 대학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해석학이라고 해요. 해석학. 뭘 하라고 이야기한다? 해석학. 해석학이 이런 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널리시스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어널리시스. 참. 아무튼 뭐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지금 이 말이 나와 있을 것인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지금 봤더니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 뭐한다?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fx에 따른 리미트를 뭐 취한다. 자, 뭐 이건 뭐 a로다가 쓴다.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gx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리미트 x는 a로 다가섰을 때 이거의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이 두 개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놈의 극한값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리미트 x를 a로 다가서게 하시오. 그러면 결과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어떤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것을 또 뭐한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개념 자체가. 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면 뭐한다? 이거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단 들어가면 뭐겠니? A에다 연속 A. 나누기 할 때는 바로 이 베타가 제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분모가 제로가 되면 그런 수학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타가 제로가 됐을 때 나누기를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의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극한값이 이렇게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존재함을 알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어디까지 문제를 지금 이제 풀어보시냐면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준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무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항함수.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지점에서 뭐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고 연속이면 뭐한다? 미분 가능하다. 나 지금 뭐라고 했지? 모든 모든 다항함수는 뭐한다?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고 언제나 연속이고 언제나 미분 가능하다. 이 대원칙의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야. 그러면 선생님 뭐하러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존재한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항함수밖에 배우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어떤 경계 왼쪽은 이런 다항함수고 오른쪽은 이런 다항함수였을 때 이 경계에서 이제 묻는 거지.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절대값이 돼 있다. 이런 경계가 여기 이 경계에서 이런 걸 묻는 거지. 절대치 막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분모가 막 이런 어떤 값들. 분모가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는 항상 정의역이 분모가 0보다 크거나 크다라고 하는 게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큰 놈에서만 우리가 사실은 따져주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항상 루트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따져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은 자 이제 어떤 함수를 다함수를 딱 보면 숫자를 갖다 대입해도 돼 안 돼? 된다고. 언제나 된다. 왜?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분수함 쓸 때는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벌써 생각하면서 대입하라고. 분수함 쓸 때. 분모가 0이 만약에 될 것 같으면 분자도 0이 돼야지만이 0분의 0거를 소거하고 다시 대입할 수 있다. 분모가 0이 됐는데 분자가 0이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 뭐 안 되라니까? 답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내가 대입할 때는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뜻이야. 이해돼? 네.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 또한 0이 돼야만 된다. 그래야 0분의 0으로 소거한 다음에 대입할 수 있다. 분모는 0인데 분자가 0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네.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다. 그럼 답이 0이지 뭐 볼 게 뭐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반드시 0분의 0꼴이 나와야만 된다. 그래서 소거한 다음에 또다시 대입할 거라. 무슨 말 하는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예를 이제 들어서 몇 가지 문제를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자 40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40번 문제를 봤더니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번 문제를 봤더니 리미트 x가 어디 2로 다가섰을 때 x 빼기 2분의 1에 2x 빼기 x 더하기 1분의 5x 더하기 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좀 적어놓고 이만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잊어먹으면 어쩌라는 거야. 복습하면 되죠. 개똥 같은 소리를 그렇게 수학을 배우면 안 됩니다. 자 2를 갖다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했더니 0분의 1 또 2 갖다 대입하니까 4 빼기 2 갖다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냐 여기 뭐가 돼? 4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0분의 0꼴이 될 때는 나는 이 네 가지로 문제를 푼다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통분을 하거나 럽타를 정리를 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딱 봐도 뭘 해야 될 것 같아? 인수분해. 뭐 개똥소 같은 소리야 이 새끼야. 너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저기서? 통분을 해야지. 네. 무리수가 돼 있으면 유리화를 하고 다항식으로 쭉 돼 있으면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뭘 해야 되겠냐? 통분을 해야 되겠지. 내가 뭔 생각을 하겠어. 예. 그러니까 위에 자 오른쪽 이것을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일단 2x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니? 2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5x 빼기 2. 자 이렇게 됐겠지. 예. 그 다음에 앞에는 x 빼기 2분의 1이 곱하기가 되어 있어요. 따라 분모는 x 빼기 2, x 더하기 1이 됐을 거고 분자는 이거 정리해주면 뭐하래?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 이렇게 됐겠죠. 이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저기 위에 거 인수.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네. x, 2x 2, 1 어디?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면은 저거가 인수분해하면 저거 되게끔 어? 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안 돼 있으면 갖다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고 얘는 분자 대입해 보면은 대입해서 0이 되면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고 대입해서 0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러면 0이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돼?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답은 무한되니까 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좀 이해돼? 네. 어이 F2가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당시 fx는 x 빼기 2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지.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도 옛날에 내가 내내 가르쳤던 내용인데 무슨 어떤 소리라고 했어. 다시 한번. 어이 f2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나 미치겠네. 어떤 당시에 fx가 있는데 이것이
x 빼기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뜻이라니까. 이 뜻이라니까. 네. 아 그래야 f2가 제로가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올 때 우리 배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 2를 갖다 대니까 이게 0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f2가 0이 됐다는 말이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가 뭐가 되냐 분자가 x 빼기 2x 더하기 1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지. 연관이 없으면 뭐하러 가르치겠니? 이 답답이야.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2 갖다 대니까 분자가 0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은 x 빼기 2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의 뜻이야. 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을 소거를 했어. 그럼 대입도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겠어? 3분의 얼마? 5라는 답이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네. 자 이제 너는 어디까지? 11페이지 40번까지 지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저 13번이나 14번 문제를 이것도 좀 한번 좀 봐줄게요. 자 13번 문제를 봐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섰을 때 x분의 절대값 x. 자 이거 잘 보세요. 뭐라? 이 말의 뜻이 어떤 소리냐면요. x가 0으로 다가서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 어떤 경우가 있지? 자극한 0하고 우극한 0이 있어요. 네. 왜 내가 지금 그걸 따져주냐고? x의 절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0으로 다가서는데 자극한 0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x분의 마이너스. 왜냐면 x가 음수니까. 네. 절대값이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0으로 다가섰을 때 우극한으로 나오면 x분의 x가 된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 이 값이 서로 어때? 일치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14번 리미트 뭐가 돼? x가 1로 다가서는데 x 빼기 1의 절대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1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지?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내용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항상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따라서 당연히 나는 리미트 뭐한다? x가 1로 나갔었을 때 우극한 2라고 리미트 x가 1로 나갔었을 때 자극한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극한이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거야. 왜냐하면 x가 1보다 좀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x 빼기 1이 되고 위에는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한 다음에 대입도 괜찮아. 대입하니까 0이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다시 뭐가 돼? 마이너스에 x 빼기. 왜? x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취하고 절대값을 벗겨줘야 돼요. 그 위에는 또다시 x 빼기 1, x 빼기 1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약분이 되고 대입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분의 0. 그러다 여기 0 나오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서로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친구가 11페이지 4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논문제 푸는 동안 유튜브는 잠시 멈추겠습니다.